일본어 조사, 가라 하면 보통 중에서부터 아니면 때문에 이 정도만 떠올리시지 않나요?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뉘앙스 하나를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뉴스나 좀 격식 있는 글에서 자주 보이는 카라의 또 다른 얼굴, 바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딱 짚어주는 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문장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?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으세요? 부주의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. 부추의 가라, 직고가 핫셋이다. 여기서 카라는 그냥 부주의에서부터라는 시작점을 말하는 걸까요?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?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카라가 어떻게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쓰이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울 카라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명사 뒤에 딱 붙어서 그 명사가 바로 모든 일의 논리적인 출발점, 즉 진짜 핵심 원인이라는 걸 콕 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냥 뭐뭐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근본적인 계기를 강조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.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카라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. 첫째,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지목하고요. 둘째,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다재다능하지 않나요? 그럼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카라, 도대체 언제, 어떻게 써야 할까요? 아무 때나 막 썼다가는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쓰는 왼쪽의 카라는 9시부터처럼 시간이나 장소의 시작점을 말하고 주로 대화할 때 편하게 쓰죠. 근데 오른쪽, 오늘 우리가 배우는 카라는 좀 다릅니다. 부주의로부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원인을 나타내고요. 주로 뉴스 기사나 보고서 같은 격식 있는 글에 등장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주로 안 좋은 결과, 즉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때 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이 용법을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. 이 세 가지 신호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부주의, 오해 같은 추상적인 명사 뒤에 오는가. 둘째, 그 결과가 사고나 실패처럼 부정적인가. 마지막으로 셋째, 문장 전체의 분위기가 뉴스처럼 좀 딱딱하고 격식 있는가. 이 세 가지 신호등에 모두 초록불이 켜지면 빙고! 바로 오늘 배운 그 카라가 맞습니다. 자,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이제 진짜 문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100마디 설명보다 예문 하나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잖아요. 실제 문맥 속에서 이 카라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부주의로부터 대참사를 초래하다. 여기서 부주의라는 원인이 대참사라는 끔찍한 결과로 어떻게 직접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. 이 문장의 구조는 한번 뜯어볼까요? 부주의라는 추상적인 원인에서 출발해서 카라라는 다리를 건너 대참사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도착하는 거죠. 카라가 이 둘 사이를 잇는 아주 강력한 논리적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인과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? 두 번째 예문도 보시죠. 아주 작은 오해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깨졌다.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오해가 관계 파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똑같은 공식이 보이죠? 작은 오해라는 원인이 관계가 깨졌다는 결과로 곧장 이어집니다. 이 문장에서도 카라는 이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. 다음 예문입니다. 방심으로부터 시합에 지고 말았다. 이 정도만 되겠지 하는 그 방심이라는 정신적인 상태가 결국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. 네, 여기서도 같은 흐름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심이라는 실수가 패배라는 뼈아픈 결과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카라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예문입니다. 사소한 말 한마디로부터 큰 싸움으로 발전했다.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어떻게 큰 싸움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이 마지막 예문이 오늘 배운 용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.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원인이
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낳는 과정. 카라는 바로 그 인과관계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, 그리고 절대 잊지 않고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3단계 체크리스트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일본어 텍스트에서 까라를 만나면 이 3단계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. 1단계,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적인 개념인가? 2단계, 문장의 결과가 부정적인가? 3단계, 문장 전체의 톤이 격식 있는가?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고급 용법을 정확하게 찾아내신 겁니다. 이제 여러분 손에 새로운 무기가 생긴 겁니다. 당장 일본 뉴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과로로부터 병을 얻었다거나 판단착오로부터 큰 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문장들이 이제는 전과 다르게 보일 겁니다.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